여러분 저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이상무이고요. 저는 MBC 카메라 출동 기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튜브로 카메라 출동이라는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사전 투표 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신청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짤막하게 말씀드릴 부분은 왜 위법인가? 두 번째로 지금 가처분 신청은 어떤 의미가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가? 세 번째,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이거는 세 번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이 왜 위법인가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에는 헌법이 있고요. 헌법에는 법을 있고 그리고 대통령령은 대통령과 관련되어 있는 직속은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이 다른 말한 대로 규칙을 만들 수 있고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가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 수 있고 국회는 국회 마음대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규칙이라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의 규칙이라는 대통령령하고 똑같은 효력을 가지고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3권 분립이 되어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헌법에서 독립된 기관이기 때문에 대통령령하고 똑같은 그런 위치를 갖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나라 공직선거법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사전투표를 인쇄를 하라. 끝나면 인쇄가 끝나면 관리관이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도장을 찍고 난 뒤에 교부를 하라.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공식 158조일 겁니다. 인쇄하라. 관리가 직접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교부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 규칙으로 정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 규칙이 있어요. 규칙을 정했어요. 100조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인쇄하라. 그리고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교부하라고 똑같이 되어 있어요. 자, 근데 이제 2014년 1월 17일 날 공직선거관리 규칙 84조에 사망을 하나 슬쩍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뭐냐면 인쇄 날인할 수도 있다. 이러거든요. 이제 뒤에 오시는 분이 그 법률적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법규가 위에 하위 규정이나 법규는 위법을 위반할 수가 없습니다. 헌법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필요한 규칙을 제정하되 정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의 범위 내에서 규칙을 만들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014년 2월 17일 날 슬쩍 띄워놓습니다. 인쇄 날인할 수 있다라고 껴 있습니다. 이것은 분명하게 위법이지요. 자, 근데 이 위법을 어떻게 판결했는가 하는 거는 대법원에서 두 번 이것이 합법이다라고 판정한 일이 있습니다. 첫 번째 판결은 지금 현재 대법원장으로 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린 판결입니다. 이건 뭐냐면 공직선거법에 투표관리에 도장을 찍으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직접 찍으라고 한 이야기라고 우리가 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게 조희대의 그 판정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교통사거리에서 붉은색 신호가 들어왔을 때 모든 자동차는 스톱해라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희대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것이 아니라 모든 자동차가 스톱하라 라고 인정할 수는 없다. 즉 상황을 봐서 슬쩍 스톱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판정을 한 그 대표적인 판결이 조희대가 내린 판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판결이 있습니다. 두 번째 판결은 누가 내렸냐? 그 유명한 천대엽이, 그 다음에 조재현이, 그 다음에 민유숙이, 이동원이가 내린 두 번째 판결이 뭐냐면 공직선거법에 그 밖의 사항은 관리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라고 그랬으니까 관리 규칙으로 정한 거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선거법에 분명히 인쇄하라, 도장을 찍어라, 그리고 교부하라, 그리고 그 밖의 사항은 관리 규칙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그 밖의 사항이란 이겁니다. 예를 들어 도장을 찍을 때 예를 든다면 인주가 번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예? 그 다음에 도장을 찍고 이렇게 접었을 때 남의 투표지에 묻지 않도록
인주를 그런 인주를 써라, 이런 것이 관리 규칙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천대엽이, 그 다음에 조재현이, 민유숙이, 이동원이는 어떻게 했느냐면 규칙에서 그거를 바꿀 수 있다, 즉 도장을 아니고 인수할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서 합법 판결을 내줬습니다. 그래서 위법이다라고 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오시는 분이 정확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난 월요일 날 사전 투표관리관 개인 인쇄,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금지 가처분 신청의 성격과 그리고 진행 과정을 설명드립니다. 이것은 뭐냐면 행정명령, 국가가 국민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우리에게 도장을 인쇄를 해서 줄 테니 찍어라, 인쇄를 해줄 테니 찍어라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명령이 법에 어긋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래서 그 명령,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취소 소송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에 온 겁니다. 예. 이제 그 다음에 제가 특하나 출동을 시청하시는 분들을 이렇게 방송을 해서 48건을 모았습니다.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사용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겠다. 그래서 48건을 모아서 이분은 대법원에 가처분 금지 신청을 할 겁니다. 박주환 변호사가 지난주에 외국으로 출장을 갔고 하기 전에 제가 다 모든 자료를 넘겨드렸습니다. 그래서 어제 저한테 어제 저녁, 수요일날 저녁에 도착한다고 했으니까 아마 오늘이나 내일 대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할 겁니다. 이렇게 행정법원과 대법원의 가처분 신청을 두 개로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행정법원에서는 눈치를 볼 거거든요. 지금 현재 옛날에 대법관들이 다 그거 합법이라고 한 거를 자기들이 이거 아니다라고 하면 기각하거나 아니면 각하시켜버리면 하지 않고 이걸 인용하게 되면 위에 대법관들에게 혼날지 모르니까 이제 각하나 기각을 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법원이.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그 공이 대법원으로 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당신들 기각을 각하하면 이미 대법원에 똑같은 가처분 소송을 진행했으니 그것이 대법원으로 간다. 그렇게 되면 조희대, 지금 이제 행정처장인 이 천대엽이 현재 대법관으로 이동원이가 다이렉트로 직접적으로 그걸 심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만약에 여기서 기각이나 각하된 상태에서 우리가 대법원을 오늘이나 내일 이제 접수시킬 거니까 대법원으로 가게 되면 그 다음 집회는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집회 대법원에서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퇴하라,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스톱 빨간불에 갈 수도 있다. 그러니까 빨간불에 모든 자동차가 서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라고 조희대가 판정을 했기 때문에 난 놓고 기업자도 모르는 조희대, 천대엽이, 이동원이는 사퇴하라라는 대규모 집회를 우리가 대법원에서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행정법원에, 서울행정법원의 판사들이 욕을 먹지 않으려면 대법원으로 가지 않게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즉 여기서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법대로. 그때는 왜 그런 판결을 내느냐, 문재인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판정을 목구멍이 포도청이니까 어쩔 수 없이 조희대가 그걸 몰랐겠어요? 빨간불에 서서 안 서도 된다고 조희대가 몰라서 그렇게 판정했겠어요? 따라서 가장 순리적으로 푸는 거는 이 행정법원의 판사들이 대법원에 계시는 분들이 누를 끼치지 않고 법대로 판결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행정명령,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들에게 이거 투표지를 인쇄하겠는데 인쇄된 용지에 도장을 찍어라 라고 하는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하는 취소소송입니다. 그래서 행정법원에서 처리해 주는 것이 윗분들에게 혼나지 않은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제 행정법원이든 아니면 대법원이든 이것을 가처분을 인용해 주지 않을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직선거법에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무효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정규의 투표용지를 사용하지 않은 무효다. 근데 정규의 투표용지란 규정이 있습니다. 이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그럼 거기에 정기의 투표용지란 무엇이냐? 사전투표의 경우 인쇄하라. 그리고 관리관에 도장을 찍어라. 그 교부하라. 이것을 어기면 정기 투표용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 투표용지가 아닌 건 무효 투표용지지요. 이런 그 원리에 따르면 조사한다만 2000년도에 4.15 선거 부정이냐 부정이 아니냐 따질 필요 없이 무효 선거입니다. 왜? 정기 투표용지, 무효의 투표용지로 1000만 명 이상의 투표를 했으니까 무효입니다. 뭐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윤석열 대통령도 규성한다만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지난 3구 대선도 무효입니다. 왜? 정기 투표용지가 아닌 무효의 투표용지로 투표했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자, 내년에 올해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똑같이 인쇄를 해서 교부를 하면 무효 투표용지입니다. 무효 투표용지. 따라서 4월 10일 날 총선에서 뽑히는 모든 국회의원들은 다 무효입니다. 이제 4월 10일 날 4월 11일부터 무효라고 하는 목청을 높이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느냐? 아마도 대한민국은 걷잡을 수 없는 혼란의 도가니 속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해체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문제가 뭐냐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이 대법원장이 임명이 돼 있고,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이 법원 판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판사들이 모두 감옥에 가게 될 겁니다. 감옥에.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관철시키지 못하거나 또 이 행정법원이나 대법원에서 이걸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 올 수 있는 혼란은 대한민국은 파멸의 길로 가게 될 것이고, 중앙선거관리는 해체되게 될 것이고, 많은 법관들이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아마 가만히 있겠어요, 여러분들? 4월 11일 날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법은 법대로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법대로. 따라서 서울행정법원이 곧 심리를 해서 이것을 가처분을 인용하는 것이 국가와 민족과 그리고 조국을 위해서 매우 훌륭한 결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행정법원의 판사님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보냈으니까 이번에는 구호를 한번 보내겠습니다.